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의 선대본부장 진성준 의원 만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뭐 이제는 열심히 뛸 만큼 뛰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는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 다니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꼭 이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런 말씀 별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과 무책임 또 독선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적 인식이 우리 강서 구민에게서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분위기를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럼 판세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예, 뭐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선거 전이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투표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 그게 곧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런 민심을 뒤흔들 만한 뭐 변수라거나 돌발 이슈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표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 투표 결과도 그와 유사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그 전에 발표됐던 그 여론조사 흐름이 깜깜이 기간 동안 크게 바뀔 이유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그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투표율을 애초에 43.7%로 예상했는데 사전 투표율 나온 거 보니까 47.3%로 바꿔도 되겠다. 이러시면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 이상으로 승리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시던데 이건 어떻게서 나오는 계산입니까? 글쎄 우리 정청래 의원님만의 특유의 촉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선거는 뭐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락과 승패가 아니겠습니까? 득표율 격차가 뭐 크면 클수록에 승리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득표율 격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평일에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라서 투표율 40%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민주당에선 그 정도도 내다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투표까지를 다 합쳐도 상당한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 생각하는데 어. 실제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네. 비단 강서 구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거의 전국 선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예. 또 현장에서 의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뭐 대통령 선거를 방불한다 아,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안 뛰었던 것 같아? 그 정도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만큼 뭐 여야 모든 정당들이 전국의 당원들이 예. 다 강서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자원봉사로 돕기도 하고 또 당의 의원들도 총출동해서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 예. 투표율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대선 때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정도의 열기면 그러면 투표율 40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된다는 건데 근데 투표율이 40%가 된다는 건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여당 지지층도 많이 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있어요? 뭐 투표율이 꼭 높다고 뭐 야당이 유리하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반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 선거에 왜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아무런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다 투표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정치 또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심판해야 되겠다. 또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식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면 그만큼 평일이지만 내가 꼭 찍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신단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거기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니냐. 2010년부터 구청장은 내리 민주당이 하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한 번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지. 원래 강세 지역이고 총선 때도 거기에 그 3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 될 만큼 강세 지역이어서 네. 승리하더라도 표 차이가 한 15% 포인트 이상은 나야 이게 정권 심판론이 통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주로 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뭐 그렇지 않아도 뭐 5% 이내로만 격차가 나면 사실상 승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것은 이번 선거 자체가 뭐 아까 뭐 여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지역이고 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과 함께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한 것, 또 더구나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가 다시 출마한 것은 명분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선거와 정치는 기본적으로 명분이 중요한데 그 명분 없는 일을 해놓고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무슨 지도부 책임론, 선거 패배에서 나오는 뭐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15% 포인트 차이 그 정도 큰 승리도 가능한 분위기긴 해요. 보시면. 글쎄요, 제가 지난 선거에서 예. 한 13%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예. 그때 제 총선을 칠 때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12, 13% 포인트 차이로 진성준 의원 당선되셨으면 그것도 크게 이긴 건데 예, 현장 보면 그거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요? 주관적인 뭐 생각이긴 예, 합니다만 예.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렇게 예상한다기보다 그런 예. 기대를 가지고 있죠.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인터뷰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민주당이 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될 거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로 민주당이 지기 어려운 지금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계 은퇴. 예. 여야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지도부가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선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만약 지면 정계 은퇴 각입니까? 그 당내에서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지도부에서 퇴진한다면 당신의 지도부 진퇴뿐만 아니라 정치 일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내다보시는. 알겠습니다. 진성준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조금만 돌려보죠, 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에서는 영장에 적시한 그 3가지 혐의 중에 위증교사만 따로 떼서 먼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2가지는 더 보강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예,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말려서 죽이겠다. 뭐 이런 정치적 속셈과 의도를 드러내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소명이란 말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반드시 뭐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됐다 할 때 그 소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 뭐 검찰로서는 혐의가 소명된 사건부터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야 있겠죠. 예. 하지만 백현동 또 쌍방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로부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사할 건 다 조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 보도에서 관계자 말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애시당초 문제가 없는 것을 억지로 문제로 만들고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더 수사해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가둬놓고 사건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려서 죽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민주당에서 좀 만지작 거리다가 지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 조작 수사로 야당의 대표를 옳가 넣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을 실제로 진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예. 고려돼야 할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변수가 있고 법률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변화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올가놓고 탄압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와 협치에 나선다면 또 모르겠을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야당의 대표를 억지 수사를 통해서 잡아넣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직 분리기소가 된 건 아닌데 정말 분리기소가 되고 나머지 보강 수사하고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더 거세게 힘을 받을 것이다 당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진성준 의원님, 예. 지역구가 서울이시잖아요. 네. 예, 서울 분위기를 잘 아실 텐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저 부산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에 험지로 출마하겠다 선언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하태경이 국민의힘에서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도 중진들 험지 출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제2, 제3의 홍익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원로급 정치인들이나 간판급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험지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출전을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당원과 또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은 누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 개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또 당으로서는 뭐 민주당의 소위 텃밭, 안방 뭐 이런 데서 오래 정치한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후보 교체가 꼭 능사는 아니죠. 선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점들도 전략적으로는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원로 정치인들 또 간판 정치인들이 험지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의 절박함, 절실함을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과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 성동구에서 3선했는데 이번에 서초을로 도전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2, 제3의 홍익표 이야기한 건데 제2, 제3의 홍익표 민주당에서 더 나옵니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2달여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 매진하다 보니까 예. 뭐 의원 개개인들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왜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가 민주당에 없겠습니까? 그럴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당일입니다. 그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만났습니다.